최근 업계에서는 평가기관들 사이에 일종의 불문율이 생겼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명확한 문제가 있으면 더블 B를, 문제가 없으면 트리플 B를 준다는 겁니다. 다른 기관이 A를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책임 부담이 적은 트리플 B를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도 트리플 B, 트리플 B를 받아 탈락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IPO 시장에서 많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상장을 못한다. 기술 특례 상장의 첫 관문인 기술성 평가의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통과율은 최근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고 등급인 AA를 받는 기업도 이제는 1년에 한 곳 나올까 말까 한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아예 기평고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여파가 벤처업계와 IPO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더벨 자본시장부 손현지 기자입니다.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려면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격 조건은 한 곳에서 A 이상, 다른 한 곳에선 트리플 B 이상. 그런데 문제는 이 최소 기준조차 넘기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최고 등급인 AA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습니다. 과거에는 루닛, 파두 같은 기업들이 AA를 받고 화려하게 증시에 입성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제노스코, 리브스메드, 또 유캐스트 등 매년 한 곳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변화의 출발점으로 2023년 파두 사태를 꼽습니다. AA 등급으로 상장했던 파두가 상장 이후 실적 부진 논란에 휘말리면서 거래소와 평가기관들이 훨씬 보수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일부 새내기 주의 조기 부실 사례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평가기관들은 기술력보다 당장 매출이 나올 수 있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급성장한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예비기평 시장입니다. 본 평가 전에 미리 모의 평가를 받아서 취약점을 보완하는 건데요. 사실상 실전 리허설입니다. 과거엔 선택사항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사실상 필수 코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본 예비 기평 가격 1,500만 원, 여기에 별도의 컨설팅비까지 더하면 많게는 5천만 원 가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비용을 감수하는 이유는 탈락 리스크 때문입니다. 한번 떨어지면 6개월 동안 재도전 자체가 막힙니다. 준비 기간까지 합하면 상장 일정이 거의 1년 가까이 밀릴 수 있는 셈이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입장에선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됐죠. 부담이 커진 건 스타트업만이 아닙니다. 벤처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상장이 늦어지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펀드 만기는 다가오는데 회수는 안 되고 결국 비상장 주식을 기존 투자 가격보다 낮게 파는 다운라운드 거래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 기대를 모았던 오토노머스 A2G 그리고 소바젠 같은 기업들까지 기평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충격이 더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VC들도 과거처럼 기술만 좋으면 기다려보자 라는 것보다는 당장 실적이 가능한 기업 위주로 투자 성향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최근에는 평판 리스크를 우려해 맨데이트를 중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업계에서는 평가기관들 사이에 일종의 불문율이 생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확한 문제가 있으면 더블 B를, 문제가 없으면 트리플 B를 준다는 겁니다. 기술력이 괜찮더라도 당장 확실한 매출 계획이 없거나 애매하면 보수적으로 트리플 B를 준다는 건데요. 다른 기관이 A를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책임 부담이 적은 트리플 B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도 트리플 B, 트리플 B를 받아 탈락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최근 평가기관 구조 조정도 있습니다. 거래소가 올 들어 평가기관 풀을 16곳으로 줄였는데요. 살아남은 기관들 입장에선 혹시라도 부실평가 논란이 생겨서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현재 기평 제도가 너무 방어적으로 변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로 한 대형 증권사 IPO 임원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충분히 통과 가능하다고 봤던 기업인데도 업계 대비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식의 다소 추상적인 평가만 돌아와서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은 원래 혁신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도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 개편과 함께 상장 이후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책임 분산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기술 특례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더벨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